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왜 이렇게 길죠?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수요일 하루를 쉬었는데도 뭔가 좀 일주일이 너무 긴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만약에 주 4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중간에 수요일쯤에 이렇게 끊어서 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팟빵에 댓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볼 건데요. 빠송님이 댓글을 2개나 달아주셨어요. 빠송님 생각보다 제 방송을 굉장히 꾸준히 듣고 계시네요. 이게 비보쇼 얘기할 때만 잠깐 들으실 줄 알았더니 댓글도 꼬박꼬박 남겨주시고 항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제 차에 힘카에 타실 분들은 제 플레이리스트를 견디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빠송님께서 나도 힘카 타고 싶다 플레이리스트 견딜 수 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이거 약간 은희 언니랑 수기 언니가 비보에서 응원해주는 그 말투로 읽으면 되는 거죠. 언젠가 진짜로 한번 기회가 되면 힘카 플레이리스트를 같이 즐기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와, 저 노래 잘 부른다는 소리 난생 처음 듣는 금시초문인데요. 내 얘기 많이 나오니까 좋다 라고 써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사연이든 댓글이든 보내주시는 대로 다 읽어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계속 이렇게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서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마구마구 다 보내주세요. 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읽어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왜 빠송님이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때 땡땡이들이랑 노래방에 갔을 때 저하고 옆에 같이 서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근데 제가 노래할 때 약간 목 상태가 되게 불안정한 느낌이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음을 내는 분들을 되게 동경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날 들었던 빠송님은 약간 고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게 안정적으로 노래를 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사실 다들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그렇게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들었던 그날의 빠송님의 노래는 그랬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노래방도 같이 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되었던 두 소장님과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에 대한 후기인데요. 부동산 관련 질문을 주셨던 분들께는 두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동산 컨설팅 1회 무료 이용에 대한 말씀을 전달을 다 해드렸고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간단히 후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언니차 단톡에서 그 방송을 들어주신 분이 유익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길래 저는 약간 걱정이 됐었거든요. 이게 소음이 있어가지고 귀 아프셨죠? 라고 물었더니 전혀요 하고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다행이었고 그리고 언니차님이 질문해주신 것 중에 비혼 청약에 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비혼 청약은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다. 라고 해서 좀 다 같이 그냥 웃었고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과 비슷해서 안심이 되었다라는 반응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서 해방되는 그날을 위해 모두들 화이팅! 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화이팅! 그리고 비욘세 한줌단 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저희가 그날 제일 처음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 방송 링크랑 무료 컨설팅 얘기를 드렸더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다뤄주시고 너무 친절하고 자세하게 따뜻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까지 감동했어요. 안 그래도 사연자 친구도 집 구입 쪽으로 생각을 하던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줌단 분이 보내주신 사연은 본인이 아니라 이제 친구분 사연이었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아마 친구분이랑 같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5년 안에 집을 언제 사는 게 좋냐 이런 굉장히 평범한 질문을 보내주었던 이제 저의 친구 마루님, 숑지의 마루님한테도 이제 똑같이 얘기를 전달을 했어요. 부동산 컨설팅 1회 무료 해주신다는데 생각 있냐? 그랬더니 이제 허접한 질문이었는데 무료 컨설팅이라니? 라고 하길래 제가 응, 허접했고 유익했어 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또 마루님은 서울에 안 살고 계셔가지고 무료 컨설팅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혹시나 서울 부동산에 관심이 좀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군에 대한 얘기를 보내주셨던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비용공동체 멤버분께도 똑같이 이제 무료 컨설팅 얘기를 드렸는데 현재 이제 거주 지역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까
연락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혹시 뭐 꼭 서울 땅이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부동산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뭐 간단하게 방송 후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녹음이랑 편집을 미리미리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 토요일에 보러 가기로 했던 밴드 공연이 그 멤버분의 건강 이슈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그렇게 토요일 오후 시간이 비었어요. 근데 약속이 취소됐는데 우리 언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집순인 다 똑같나 봐. 그리고 사실 공연을 저녁에 보러 갈 거여서 언니랑 영화도 낮에 이렇게 보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나가는 김에 다 해결하자 이래가지고. 근데 언니가 공연도 취소됐겠다. 금요일에 퇴근하고 바로 영화를 보는 건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밤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토요일은 그냥 하루가 다 빈 거야. 그래서 이제 금요일 밤에 영화를 봤는데 뭐 봤게요? 파묘 맞습니다. 네. 볼 사람은 이미 다 본 파묘를 이제서 봤어요. 근데 언니나 저나 대형 영화관을 좀 잘 안 가는 편이어가지고 이제 둘 다 마지막으로 본 영화를 꼽아보니까 거의 2년 만에 큰 극장에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언니 집으로 바로 퇴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언니가 사다 놓은 샌드위치랑 김밥이랑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파묘를 보고 왔어요.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파묘를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다 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 보신 분들은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일 것 같아가지고, 저의 후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사실 스포를 되게 좀 즐기는 편이어가지고,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순간에 이해를 못하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사실 집에서 그냥 좀 편하게 보다가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근데 트위터에서 파묘 얘기가 워낙에 또 많았어가지고 일단 친일파 얘기라는 거 정도는 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공포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하고 나오는 행색이 조금 괴기스럽다, 이런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그나마 괜찮았고, 근데 그게 괜찮았다는 게 보기에 괜찮았다가 아니라 어떤 장면에서 눈을 가려야 될지 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눈을 좀 많이 가리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묘 끝나고 나와서도 사실 엘리베이터에서는 파묘를 안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뭐랄까, 이게 내가 아예 일본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무섭지는 않았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물론 한국 배우가 일본어를 하는 게 완벽할 순 없지. 완벽할 순 없는데 그 배우들이 되게 미세하게 감정이 엄청 잘 전달되게끔 일본어 대사를 좀 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도 그 얘기를 했다니까. 그 후반부에 김고은 배우가 막 두려움에 떨면서 일본 장군이랑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고 대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엄청 큰 나무 뒤에 서서. 근데 그 상황이 점점 막 긴박해지니까 김고은 배우가 일본어 대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길게 하는데 점점 발음도 약간 뭉개지고 막 후덜덜 떠는 게 나한테까지도 막 완전히 느껴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 일본어 발음이 뭉개진다는 게 일본어를 못해서 뭉개지는 게 아니라 그 숨 막히는 공포? 왜 사람이 진짜 무서우면 말이 꼬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김고은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게 나한테 너무 더 확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더 무서웠어. 예, 물론 그 젊은 남배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일본어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뭐 연습을 했겠지만 어쨌든 뭐 한국말 할 때랑 일본말 할 때랑 목소리 톤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되게 잘한다라고 하고 봤는데, 다른 분들은 파묘를 보고 어떤 감상을 가지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김고은 배우의 그 나무 정령씬이 제일 좀 인상이 깊었고 제일 무서웠어요. 그 순간에는 진짜 나도 같이 숨을 못 쉬었던 것 같아. 아, 진짜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이제 파묘 얘기를 하면서 언니랑 이렇게 집에 가다가 언니가 좀 너무 피곤해하나 싶어가지고, 언니 너무 피곤하면 이대로 그냥 각자 집으로 찢어지자. 뭐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뭐 한잔 하든지 이랬는데 언니가
한잔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이제 육사심이랑 골뱅이 무침이랑 맥주 사가지고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한 캔씩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최근에 깨달은 건데 보통 숙취라고 하면 뭐 속이 울렁거린다거나 아니면 뭐 배탈이 난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최근에 숙취가 바로 몸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언니랑 맥주 한 캔 하고 자고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토요일이 하루 종일 비니까 오전에 또 어로드 커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몸살이 나가지고 어로드 커피에 못 갔어요. 누가 들으면 술 엄청 많이 마신 줄 알 텐데 501캔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 몸살이 풀릴 때까지 좀 자야겠다 싶어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계속 빨간색 유세 차량이 방송을 너무 시끄럽게 하길래 저는 원래 선거일 당일에 투표를 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아니 난 숙취로 몸져 누워있는데 그 유세 방송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짜증난 김에 벌떡 일어나서 사전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뭐 이제 선거도 끝났겠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우리 지역구 후보는 3명이었는데 저는 뭐 딴 거는 모르겠고 그냥 후보 A, B, C의 전과 기록을 봤어요. 다른 건 안 봤어. 근데 A랑 C의 전과 기록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생긴 거랑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시위로 생긴 그런 법률 위반 사항이라 가지고 적당히 납득을 하고 넘어갔는데 B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주운전 하는 인간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나쁩니다. 음주운전 소명한답시고 뭐라고 뭐 적어놨던데 저는 그 소명서가 더 납득이 안 됐어요. 근데 마침 B 후보가 빨간색이라서 너무 당연한 수순으로 패스를 했고 A랑 C 중에 고민을 하다가 최고의 진짜로 어쩔 수 없이 파란색을 찍었어요. 파란색이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빨간색이 되는 게 싫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비례대표. 실질적으로 저는 비례대표 때문에 투표하러 갔었던 거고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창당 이래로 여성 인권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정당은 여성의 당 하나뿐이거든요. 이름부터가 여성의 당이고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왜 여성의 당을 찍었어? 라고 물어보면 여성을 위한 인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성의 당이고 나는 여성이야.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 전 진짜 그거 하나거든요. 물론 다른 정당에서도 여성의제가 나오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미하잖아요. 나온다고 해도 약간 구색 맞추기로 물론 아닌데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본 거는 대부분 그랬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수원에서 뭐 성인 엑스포? 그냥 성매매하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미친놈들이 하려고 했던 그 행사 수원 시민들이랑 뭐 시민단체랑 여성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막아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중심에는 여성의 당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들 모른 척하고 있던 거. 수원시에서도 이건 취소 못한다 라고 했던 거. 여성의 당이 강력하게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같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또 흘러가는 분위기가 제일 앞장서서 외치는 여성의 당이나 뭐 유지혜 후보 이름 쏙 빼고 파주시 남자시장만 되게 지켜 세워주는 그런 꼴이 되어가지고 사실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어요. 저는 뭐 이렇게 말은 해도 여성의 당 당원도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여성의 당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여성의 당을 찍었고 이번에도 여성의 당을 찍으면서 결국 내가 여성의 당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인권의 가장 끝에 여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또 많이 느꼈어요. 정말 쉴 새 없이 여성의제를 얘기하고 있는 당은 여성의 당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유지혜 후보의 연설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지점들 그런 것들이랑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되게 잘 짚어주셔가지고 그래 이거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도 되는 여성은 없습니다. 죽어도 되는 여성은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 여성의 당은 3%가 안 돼가지고 원내 진입은 못하긴 했는데 4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트위터를 봤는데 그 성인 페스티벌 미친놈들이 수원에서 안 되고 파주에서 안 되니까 서울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여성의당이 또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뭐 행사 저지 직권 발동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서울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기대도 없는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제가 속한 비혼 여성 공동체에서 그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관련해서 그 창원 여성 혐오 규탄 시위 항의 집회에 쓸 물품 지원 때문에 그 편의점 택배를 하나 보내고 왔는데요. 예전처럼 제가 이렇게 막 직접 시위에 나가거나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피해자는 지금 가해자가 폭행한 걸로 인해가지고 영구장애를 입었는데 심신미약이 인정이 돼가지고 3년형이라뇨. 재판관이 범죄자한테 감정이입을 해도 정도가 있지. 피해자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지 생각은 안 하고 이 가해자 입장에서 감정이입하는 그 남자 재판장이 이런 여성 혐오 범죄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남자 청취자가 있다면 나는 그런 거 아닌데 왜 남자들 싸잡아서 욕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여성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남자들이 없어져야 다 같이 한 뭉텅이로 싸잡히지 않는다는 거를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머리가 짧다고 해서 맞아도 되는 여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너무 진지한 얘기하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저 사전투표 인증해야지 하고 도장 찍으려고 종이를 하나 챙겨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도장을 안 찍고 그냥 나왔어요. 제가 뭐 남들이 한다고 해서 다 따라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이번 선거는 조금 시국도 시국이고 해가지고 좀 비장한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나도 투표했다고 꼭 인증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투표 용지 받기 전까지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뭐 신분증 넣고 어쩌고 이렇게 하다가 같이 주머니에 넣고는 그거를 이제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나의 소중한 한 표, 6천만 원의 가치, 그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를 하고 왔다는 게 다행입니다. 이렇게 저는 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를 하고 왔는데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뭐 사전투표장과 본투표장에서 의도적으로 가로막힌 분들도 계셨다고 들어가지고 도대체 이 정권은 국민의 권리를 이렇게나 마음대로 빼앗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건지. 이번 정권은 진짜 정치에 관심이라고는 1도 없는 제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국민의 삶에 어느 하나 이로울 게 없어요. 에휴, 정말. 아니, 제 방송이 정치 얘기하는 방송이 아닌데 이젠 이게 정말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제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사전투표를 하고 이왕 바깥에 나온 김에 두 소장님이 추천을 해주신 그 애정제빵소라는 곳에도 다녀왔는데요. 그 4월 21일에 영업 종료라고 하길래 그냥 문 닫기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일단 진열대에 빵이 많지 않았어요. 종류도 많지 않고 양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시간이 오전이었는데 이미 너무 다 팔린 상태였고 여기도 예약이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예약을 안 하면 빵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평범하게 사 먹을 수 있는 데가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어딜 가나 뭐 크루아상 있으면 무조건 또 사는 편이라 가지고 기본 크루아상이랑 아몬드 크루아상이랑 생크림 스콘을 샀어요. 그래서 계산할 때 저는 이제 제가 미리 챙겨간 빵 전용 김치통이 있어요. 제가 항상 뭐 윈드윈이나 파이룸에 갈 때도 정신이 있으면 그 김치통을 항상 챙겨가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포장지 쓰지 마시고 여기에다 그냥 바로 다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제 뚜껑을 닫으면 찌그러진다고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그냥 뿌직 소리 나게 눌러서 닫았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모양이 찌그러진다고 해서 맛이 변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보통 그냥 모양 상관없이 이제 뚜껑을 꽉 눌러가지고 닫아버리거든요. 그렇게 빵 담은 김치통을 안고 귀가를 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스콘이 뚜껑에 눌려가지고 조금 깨지기는 했는데 뭐 보기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먹는 데는 뭐 큰 무리 없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녹음 편집도 미리 해놨고 그다음에 공연도 취소됐고 그래서 토요일 하루가 온전히 비었는데 그 시간을 사전투표하고 빵집에 다녀오는 걸로 다 보냈어요. 갔다 와서 또 이제 알아누웠죠. 몸이 아프니까
사실 다른 동네까지 멀리는 못 가겠고, 뭔가 갑자기 안 좋으면 또 바로 집에 뛰어 들어갈 수 있게 이제 동네 투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사온 빵을 먹고 이러고 좀 늘어져 있는데, 그 합창단 단원분 중에 한 분이 날씨가 좋은데 뭐 놀지 않겠냐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밖에 나가면 왠지 내일 있을 합창단 연습을 못 나갈 것 같은 거야. 내가 사전투표랑 빵집까지 다녀오긴 했지만 어쨌든 몸살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러이러하여 오늘은 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 하고 이제 정중히 거절을 하고 계속 이제 또 집에서 뒹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밀도 있게 만나는 게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기력이 없습니다. 제가 기력이란 말 진짜 많이 쓰죠. 근데 또 제가 최근에 트위터에서 또 너무 공감 가는 글을 봤는데,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에너지마저 없는 것이다. 이거 너무 명문 아닙니까? 그 자매품으로 누가 인용에다가 나는 무던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 예민하게 굴 에너지마저 없는 것이다. 요거까지 진짜 너무 명문인 거예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옛날에 기력이 너무 넘쳐가지고 사사건건 지랄지랄 하던 그 시절에는 저를 쉽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쉽게 보게끔 그 바운더리를 열어주는 사람들이야 있었지만 저를 그냥 우스운 사람으로 아는 사람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최근에 회사 동기 얘기도 했지만 제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를 그렇게 괴롭혀도 정말 계속 참아왔던 게 사실 요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나도 진짜 남들한테 쌈딱이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가 있었고, 뭐 선 넘는 소리 어쩌고 하면 진짜 가만히 안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기력을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정적인 기력을 좀 잘 분배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걸 모르고 자꾸 선을 넘는 나의 이 회사 동기는 언젠가는 큰 화를 한번 당할 것이야. 와, 근데 이게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얘기를 한 건데 너무 천년만년 전의 기억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이게 몸이 아팠어서 그런지 진짜로 일주일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월요일, 화요일 별일 없었고, 그거 있었다. 그 제가 종종 언급하는 라임라이트 소속 밴드를 했던 멤버가 저한테 자기 그 밴드 때 하던 노래를 재녹음을 한 거를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카톡 배경사진이 녹음실 풍경이길래 음악 다시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추억으로 남기려고 재녹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생각을 했던 게, 나도 지금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퇴근을 하는데 10년, 15년 전에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기다리면서 그 노래를 듣는데 박자에 맞춰가지고 나도 모르게 한쪽 다리를 겁나 떨어져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재녹음 파일 받았다고 다른 멤버들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 방송을 그 인간들이 들을 리 없기 때문에 난 그냥 말합니다. 내 방송인데 뭐.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사전투표를 미리 했기 때문에 대전 동생 집에 밥 먹으러 갔다 왔어요. 진짜로 조카들 보고 밥만 먹고 왔어요. 그날 또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기도 했고, 동생한테 내일 갈게 라고 말을 해놓고 잘라고 누웠는데 갑자기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성 두통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막 깨질 것 같이 아픈 게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좀 놀랬어요. 근데 언니가 일본에서 사온 이브퀵이라는 진통제를 하나 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되게 잘 듣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타이레놀을 계속 먹었었는데, 이브퀵은 이부브로펜 성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나한테 잘 들을까? 걱정을 했는데 잘 듣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제가 20대 때는 진짜로 원래 약발이 정말 안 듣는 타입이어가지고 약을 먹어도 별로 뭐 남는 것 같지도 않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몸이 약을 먹어야 버틸 수 있게 돼서 그런지 뭐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브로펜이나 뭐 상관없이 다 잘 듣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약 먹고 숙면을 취하나 했는데 새벽 3시부터 오토바이 소리가 온 동네를 울려가지고 좀 의도치 않게 새벽에 눈을 떴고,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뒹굴거리다가 새벽에 이제 대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대전 빵집 파이룸은 화요일, 수요일이 휴무여가지고 못 갔다 왔고, 대신에 홍대 사는 친구가 그날 생일이어가지고 대전에서 친구 집으로 바로 픽업을 가서 같이 허거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근데 수요일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생각을 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주중에 쉬는 날이 생기면 그냥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에 안 쉬고 싸돌아다녀가지고 더 피곤했나 싶기도 하고, 이번 주는 사실 회사 일도 좀 없는 편이었어가지고 피곤한 상태로 계속 좀 사무실에서도 좀 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이 더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 몸은 피곤한데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진짜 너무 피곤하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제 방송에 게스트로 2번이나 출연해 주셨던 카야님께서 비타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타민 세트 구성에 구미 젤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맛있게 먹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두 소장님 방송 업로드하고 나서 카야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방송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너무 감사하게도 카야님께서 이거 그냥 보내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비타민 선물을 빡 보내주신 거예요. 뭐 택배를 까가지고 냠냠 맛있게 먹고 또 이제 활력을 되찾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사실 오늘도 오전에 비타민 하나 먹고 빨리 녹음해야지 라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삐약삐약 북스의 불치님께서 인스타 라이브를 켜셨다는 알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불치님이랑 두런두런 대화를 또 나누다가 배고파서 밥 먹고 유튜브 좀 보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오후가 됐어요. 네, 이번 주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비보TV, 김숙TV, 신봉선, 최강희 채널 하나도 다 못 챙겨봐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몰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또 녹음한 거 편집해놓고 나면 내일 또 합창단 연습 가고 망원시장 구경 가고 이제 일요일은 루틴이 거의 똑같을 거라 가지고 되게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면 방송에서도 더 얘기를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팟캐스트 녹음, 편집, 뭐 업로드 이런 거는 거의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에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저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방송이 벌써 81회차잖아요. 그래서 100회까지 얼마 안 남았어. 나 100회 특집을 누구랑 하지? 오히려 한 50회 이렇게밖에 안 됐을 때는 계속 누구랑 같이 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한 20회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누구랑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98회나 99회도 제 생일 근처라 가지고 게스트랑 같이 하면 좋겠는데 게스트 섭외가 쉽지 않고 그 1주년 특집 때도 제가 같이 방송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녹음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100회 특집까지 내가 혼자 방송을 하면 내가 친구가 없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또 게스트를 모집을 하고 싶은데 그 여전히 저의 친한 지인들은 방송에 나오기를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대 사는 친구도 홍대 사는 친구라고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절대 출연하진 않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또 여기저기 또 거부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 사유로 지금부터 게스트를 모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신청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신청 자격은 굉장히 헐겁게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해당이 되시고요. 뭐 누가 소개를 해서 들었든 팟빵 뭐 어디 추천에 떴다 뭐 이런 거든 아니면 뭐 검색을 하다가 걸렸든 제 방송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모두 게스트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대신에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겠죠. 근데 혹시나 너무 게스트 하고 싶은데 뭐 저랑 직접 만나가지고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니면 뭐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회 방송에 내보낼 수 있게 뭔가 축하 메시지라도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정리는 좀 미리 해야 되니까 제 생일 전에는 보내주셔야 돼요. 100회가 8월 27일에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제 생일이 음력 7월 13일이라서 광복절 전까지는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뭐 진짜 나는 뭐 축하 메시지 보내는 것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0회 특집 방송에서 뭘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나 아니 뭐 저한테 질문 같은 걸 보내주셔도 되게 감사할 것 같아요. 익명도 괜찮고 뭐 새로운 닉네임을 지어가지고 새롭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뭐 아무 말 대잔치 하셔도 괜찮고요. 사실 제가 말할 거리만 만들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이 한 번씩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너는 뭔가 이렇게 단어를 하나 입력을 하면 얘기거리가 출력이 되는 그런 기계 같다. 무슨 말을 해도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니까 넌 진짜 말하는 기계 같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기계도 뭔가 에피소드 단어가 주입이 되지 않으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저도 되게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인 건 알지만 가끔 정말 무의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긴 하거든요. 와, 이번 주에는 진짜 무슨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긴 사연을 보내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키워드라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각보다 녹음 시간도 굉장히 짧고 요렇게 마무리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흑임자죽이랑 만두 몇 개 먹은 거 말고는 먹은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또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항상 아시죠? 제가 방송을 끝내는 시점은 배가 고플 때입니다. 배가 고프면 녹음을 끝내고 밥을 먹어라 라는 신호를 이제 몸이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배고플 때 방송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